오늘 좀 특별한 좀 기자회견을 하러 왔습니다. 올해가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고, 또 일본의 원폭이 투하된 지로부터 한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그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주장이 제기되었고, 국회 내에서도 여러 법률이 제안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분명한 해법과 해결의 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가오는 6월 국회에서 현재 상정되어 있는 원폭 관련된 피해자 특별법 제정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폭 피해자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전문가 선생님들과 또 원폭 피해자 단체 분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이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이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성락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님 오셨고요. 원정부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장님 오셨고요.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명성 한국원폭 2세 환우회 회장님 오셨고요. 합천평화의 집 운영위원장이신 연암 스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우리 서울 성공회대 한원구 교수님, 평화박물관 일을 맡고 계시죠. 이 원폭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학계에서 활동해주고 계십니다. 빠지신 분 있나요? 이게 제 갖고의 자료예요. 예, 죄송합니다. 제 자료가 한분 제가 제 자료에는 초기 버전이라도 없어서 그러는데요. 좀 귀하신 분, 또 좀 마음 아픈 분이 오셨는데 김형률 씨라고 원폭 2세 피해자의 사건을 여실히 보여주고 증언하셨던 분의 아버님이신 김봉대 원폭 2세 환우의 고모님께서 같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시면 참수자 소개는 제가 해드렸고요. 법안 관련된 발언을 우리 이하경 의원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7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사건입니다. 아직 실태조사까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2세, 3세 내려가면서 피해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정의당의 김재남 의원님, 또 새누리당의 이재영, 김정로 의원님 해서 저까지 포함해 4명이 현재 원폭 피해자 구제법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70년이 넘어가기 전에 올해는 이 복지에 올라가 있는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예산상 문제, 또 유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문제들을 이유를 들어서 이제까지 미루고 있는데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인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꼭 올해는 우리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어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세 분께서 해주실 텐데요. 순서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성락구 회장님, 그다음에 박명성 회장님, 연한 스님 이 세 분께서 차차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성락구 회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우리 대표회장에 취임하게 된 것은 올 3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달부터 이때껏 참 우리 협회를 위해서 무진장에 애를 써왔는데 이 중에도 지금 현재 오늘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경위와
그런 것을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1945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조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에 있는 모든 국민은 그 당시 먹을 거 없고 살기 위해서 일본으로 간 사람도 있고, 징병, 징용으로 인해서 일본에 끌려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원폭이 떨어질 때 우리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있는 우리 민족은 약 7만 명이 되었습니다. 7만 명 중에서 원폭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무려 4만 명이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돌아가셨어요. 그리하여 그 중에서 한 3만 명이 남았는데, 우리 조국에 돌아온 사람은 7만 명 중에서 약 2만 3천 명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2만 3천 명 정도가 돌아왔지만도 5년 이내에 반 이상이 돌아가시고, 사실은 한 1만 명 정도가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통과 가난 속에 허덕이면서 살아왔지만은 우리 조국에 대해서는 한마디 자기 불평 불만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조국이 잘 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인간에게는 다 욕심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 욕심을 버리고 6.25 사변 때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웠고, 그렇지만도 조국에 대해서는 한마디 불평 불만 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이 시가 나면서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부모로서 그러한 게 지금부터 조국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사 하고 수십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은 한 번도 이들을 눈여겨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제 2600명이라는 일세와 아직까지 이 세는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그 명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폭 2세와 원폭 1세가 지금 원폭 1세는 2600명 정도 남았습니다. 원폭 2세는 지금까지 한 추측하건대 한 1만 3천 명 정도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인원을 조사하려면 국가가 나서줘야 합니다. 국가가 나서지 않는 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그 사이에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원자폭탄 피법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 또 1968년에는 원자폭탄 피법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1994년에는 원자폭탄 피법자에 대한 원해에 관한 법률, 이와 같은 법률을 만들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한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말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도 무엇인가 해달라 하고 많이 이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리하여 조그마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그거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한 일이 아니고 우리 원폭 피해자들이 나서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국에게는 우리가 감히 부르짖습니다.
뭐 많은 것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원폭 1세와 원폭 2세에 대한 최대한의 의뢰와 최대한의 어떤 특별법을 조직해서 그들에게 혜택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정부는 원폭 피해자 지원 법률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라.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 제2세가 주장하는 걸 한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2세가 이어 2세가 할 3세 내가 또 세 번째는 제가 할 이야기. 한꺼번에 하시고. 저 세 번째는 그러면 세 번째는 정부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피해 배상을 이끌어내는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게 바로 원폭 1세와 2세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외교통상부에 나와서 좀 더 국가 간에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 옳지 싶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박명수 회장님께서 관련된 난동 좀 해주시고요. 원폭 2세 가회 회장 박명수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원폭 포로부터 70년이 흐르는 동안 정부가 나서서 피해 정부를 규명한 적이 없고 한국 피해자의 후손의 지원에 관한 법률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고령화된 피폭자들의 사망이 가속되고 원폭 피해 2세마저도 고령화하거나 가난과 질병, 사회적 소외와 차별 속에 내떠진 채 그 고통을 온전히 대인 감당하고 있습니다. 2005년 비밀 해제된 1974년 보건사회부 작성 상급 비밀무수에 따르면 실태 파악 결과 원폭 피해자의 후손들에게 대한 건강관리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 대책을 위해 상계소에 80병상의 규모의 치료센터 및 재활원이 설립이 요망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1974년부터 한국 정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에 대한 우려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폭부와 70년 동안 한국 내에 공식적으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가 다룬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폭 피해자의 고통이 개인적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과 그로 인한 원폭 투하에서 비롯된 것을 생각할 때 한국 정부가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가의 당연한 소임일 것입니다. 1945년 2만 3천여 명이던 한국인 원폭 피해자 1세 생존자들은 2015년 현재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 등록자 기준으로 약 2,584명이 되었으며 이분들의 평균 연령은 82세가 되었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및 그 후손은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의 증인이자 전쟁과 핵피해의 산 증인입니다. 이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우리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네. 하나, 정부는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라. 둘, 정부는 원폭 피해자와 피해자 후손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 진상 규명과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라. 셋, 정부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피해 배상을 이끌어내는
외교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라. 원폭2와 70년 2015년 6월 1일 국회의원 김성주, 이하경,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원폭 2세 환우회 원폭 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위원회 연대회의 이상입니다. 예, 성명서 낭독은 잘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이 원폭 피해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애써오신 성공원의 한원규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네, 원폭이 투하되고 7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참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정부가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방치되었고요. 아까 그 회장님도 말씀하시고 저희 기자회견문화도 들어있습니다만 피해자 추산이 한국인이 7만 명, 그 중에서 4만 명이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고 그 3만 명이 생존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10,000명 단위로 끊어집니다. 즉 한 번도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먹구구인 셈이죠. 그리고 이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 유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원폭 피해가 유전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의 상식과 미국이나 일본처럼 원폭 문제에 대해서 크게 책임을 지어야 할 나라가 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2세의 책임 문제가 2세에게 유전된다는 게 인정되면은 그것은 그 원폭의 피해가 1세분들 지금 특히 고령이십니다만 1세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수십 년 또는 100년 이상 그 지속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일본 정부, 미국 정부가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기 그 김봉대 그 고모님 와 계십니다만 그 아드님이 원폭 2세 환우회의 초대회장 김영률 씨가 올해가 바로 10주기인데요. 정말 그 가쁜 숨을 못 하시면서 피를 토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그런 문제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들이 져야 합니까? 피해자들은 정말 한 발 한 발 떼는 것조차 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 입증 책임을 피해자들이 져야 한다면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국가의 존립 근거가 무너지는 것이죠.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원폭 피해자 그 두 피해자분을 꼭 집어서 국가가 이분들의 피해를 그 보상하고 또 이분들의 피해 원천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그 국가의 부작위 행위를 위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마 오늘 이런 자리도 마련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대위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매번 이 특별 법안을 제출했었습니다만 정말 법안 소위에도 가지 못하고 번번이 자동 폐기됐었는데 올해는 이번 회기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공청회도 했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언론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 속에서 방치된 채 힘들어하지 않도록 언론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법 제정이 꼭 제정이 되도록 힘을 보태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기자회견을 이걸로 마치고요. 조금 후에 2시에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원폭 피해자 특별법 제정 촉구 특별 토론회가 있습니다. 19대 국회에 발의된 원폭 피해자 특별법이 오늘 기자회견과 토론을 통해서 제정될 수 있는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언론인들께서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